용용용용용용용용용. 아, 귀여워. 아이, 웃었죠. 안녕하세요. 아우테아 로라의 로라입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것도 되게 늦게 알렸었는데 임신 소식을 알린 뒤에 또 예기치 않게 긴 잠수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서야 이제 영상 앞에 서게 되었어요. 지금은 출산을 한 지 이제 80일 정도가 약간 지났고 이렇게 저의 출산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제가 낳은 루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루미니는 30주까지 너무너무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30주가 지나는 시점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잘 자라고 있던 루미니의 성장이 멈추었고 머리만 계속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 크기는 저의 임신 주스보다 2주 정도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고 팔과 다리 배둘레는 점점 차이가 나서 4주 이상 차이가 나도록 자라지 않아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초음파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게 제가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처음으로 혼자 산부인과에 간 날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2주 정도 성장하는 게 차이가 나서 계속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아이가 계속 자라지 않아서 성장하는 주수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병원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초음파를 잘 보신다는 선생님을 지정을 해주셔서 그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 병원이 중앙대였는데 중앙대로 전원을 해서 초음파 진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제 성장을 멈추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임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아이의 물건을 이제 막 사놓기 시작하는데 특히 아이의 옷들이 있잖아요. 그 옷들을 보면서 내 아이가 이 옷을 입지 못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입지 못하고 이 옷들이 쓸모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일단 루미니는 팔과 다리 배둘레가 작아서 특히 배둘레가 작으면 태어났을 때 호흡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어났을 때에도 루미니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호흡이 불안정해서 그리고 몸무게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제 많은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루미니는 그 중에서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조금 이상 소견을 보였어요. 17OH 효소에서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많이 이제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준치를 벗어나는 수치가 나와서 재검을 진행을 하면서 루미니는 선천성 부신증 식증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임신 때부터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행이 그제서야 이제 실체를 드러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많이 당황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루미니는 아직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증상도 없고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로는 기능적인 이상도 없지만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코르티졸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서 아픈 아이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멀쩡해 보이는 이 우리 아이가 아픈 아이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본능에 충실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졸리면 눈을 비비고 엄마를 찾고 이런 아이를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또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런
생각들에 휩싸일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거,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가는 날도 남편이 휴가를 내서 저희가 셋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아이를 낳고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은 처음 시점보다는 마음도 몸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기보다는 육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저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남겨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한국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6개월을 계획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몰랐고, 또 아이까지 이렇게 낳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이까지 낳게 되어서 조금 놀랍기도 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삶이 정말 흘러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이를 결혼한 지는 꽤 됐지만 한 5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를 떠나면 아이를 정말 생각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나는 언제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환경도 그렇고 제가 뉴질랜드에 한번 살아본 후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서는 절대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는 이런 생각이 커서 그랬는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과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난임병원에도 가서 검사도 하고 저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살펴보려고 저희가 난임병원에도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를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아이를 괜히 욕심을 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아이를 대하는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제 3자가 돼서 아이를 대하는 저를 바라볼 때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다른 챕터가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딩크를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 막연히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던 것 같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아이를 낳았고 그런 아이를 낳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는 점,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낳은 아이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남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생활들을 이제 정리를 차차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 감사합니다.